작년에 제가 리서치 맡고 있을 때 2023년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았고요. 잡혀가고 있고 요즘 올라왔지만 하반기는 결국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완화되면서 좀 실적 기대가 생기는 그런 시기로 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작년에 뭐 한국은행이라던가 여러 군데 전망을 최근에 보면은 다 가을 되면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도 살아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무역 수지도 개선되고 수출도 잘 되고 이거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 순이었다면 그 정도에 못 미치는 것 같다는 게 최근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우리가 금리도 얘기하고 환율도 얘기하고 뭐 정치 관계도 얘기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기업 이익의 방향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실적이 좋아지는 방향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주식 열리는 게 난데 사실 내년에 좋아질 거를 예상하고 주가가 막 버텨줬는데 이거 연말 연초에 그 기대가 너무 높으니까 좀 낮춰줘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냥 조심스럽지만 상고하고 전망 유지하지만 하고의 수준이 생각보다 낮을 것 같고 특히 한 11월서부터 내년 한 1, 2월 사이 요 구간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기업이 전망치들이 좀 하향으로 수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게 저희들이 최근에 좀 전망치를 수정했다면 수정했다는 그런 내용의 중심입니다. 원화가 왜 지금 약해지고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면 첫째는 우리나라 수출이나 대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아마도 글로벌 경기가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뭔가 우리 수출 전선에 뭔가 문제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OECD, G20 선행지수가 올라오면 우리 수출이 급격히 빨리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은 전혀 그 징후가 안 나와요. 뭐 기자님 아시겠지만 이유는 미중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있고 당연히 해외에서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예전 같지 않으니 원화가 강해질 요인이 약한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 바이든 정부에서 리쇼어링을 하는데 미국은 일자리도 들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급격히 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이 유럽, 특히 유럽의 어떤 제조 공장이라든지 독일 같은 곳이거든요. 다 유로화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중국이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위안화 약세가 너무 커요. 7을 넘어섰잖아요. 그런 요인들만 감안하면 이제 원화가 강세보다는 약세 요인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때보다 내릴 때 좀 원화 약세가 확 더 두드러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문제나 이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만약 이대로 가다가 좀 경기가 좀 더 삐그덕거리면 내년 한 2월쯤이면 한국은행 금리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1월에서 한 내년 1월까지 사이를 말씀드린 게 그 구간까지가 상당히 뭐 지수가 많이 빠진다가 아니라 변동성의 팽창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은 구간 같아서 연말 연초가 좀 그러하다면 지금 상고로 해서 아마 이번 실적 시즌 때까지 어떻게 주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보는데 그 구간에서 뭐 오히려 위로 베팅할 시기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내년도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50%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던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까지 좋아질까요? 우리가 이게 사실이면 지금 우리가 있는 돈 모든 돈 주식을 다 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려고 이제 그 실적을 봤더니 뭐 반도체나 이런 것부터 실적들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걸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좋아진다는 것을 기준으로 소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싸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저 이익을 구성하는 12개월 예상 이익 이거는 알다시피 제가 항상 선행하는 게 아니라 동행 내지 후행하는 지표거든요. 막상 실적을 열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적을 딱 열었는데 이제 올 3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 내년 실적이 어떨까냐에 대해서 이제 소위 리비전 수정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슷한 시기가 언제 있었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11년에도 이랬거든요. 11년에 이게 제가 자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줄 알았다 이게 쭉 내려왔죠. 이게 급감하면 주가는 폭락하죠.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지금 현재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여기까지만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보면 이게 간단하게 뭐 기자님 아시겠지만 수출과 소위 매출, 기업 매출과의 소위 회계식을 보면 지금 현재 매출액이 수출 대비 너무 높게 형성돼 있잖아요. 벌어져 있죠. 2011년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좋아지죠. 올해보다 좋아질 거예요. 내년 실적이. 저한테 내년에 좋아지냐 물론 좋아지는데 지금은 막 이만큼 좋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요만큼 좋아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만큼과 요만큼 어딘가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민이 이제 아마 3분기 실적 나오면서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8월에 네. 신용등급 강등 문제도 있고 뭐 더블 D 모양에서 기억하시네요. 거의 뭐 정도 회복은 됐지만 한 달 사이 20% 넘게 지수가 코스피가 빠지고 뭐 미국도 뭐 그때는 좀 다르죠 상황이. 하지만 그때도 9년 10년에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11년에 기업이익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비슷한 점이 또 하나 있네요. 그러면 12, 13, 14년에 글로벌하게 가장 큰 소위 이슈가 뭐냐면 유로존의 재정 위기였어요. 뭐 굳이 과거는 똑같진 않지만 결국 그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컸었거든요. 근데 참 여기서 뭐가 힘든 거냐면 뭔가 그리스가 터진다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또 주가 바닥이에요. 또 올라가면 또 막히고. 지금 앞으로 한 2, 3년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도 뭐 어떻게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 유럽 다 그냥 뭔가 좀 삐그덕거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됐던 간에 뭐 저는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좀 고민스럽거든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도 간단치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많은 경우에 각국이 미국을 제한 많은 나라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부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뭐 장기적으로 이게 터진다가 아니라 최소한 부채에 대해서 좀 경제 자체가 좀 내성을 지닐 때까지 그러한 소위 시기가 불필요하지 않나, 뭐 필요 불가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뭐 그래서 11년과 똑같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나 비슷한 건 있어요. 너무 그때도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지금도 높아요. 그러면 이익의 기대가 높았을 때는 주가는 못 갔고요. 이렇게 내려오고 나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맡겼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상당히 포트폴리오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막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순간 아마 시장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전술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트레이더스 마켓이 그러니까 트레이딩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시장이 어떨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시장은요. 이렇게 있으면 꾸준히 올라가서 편해야 되는데 좋은 줄 알고 주식을 사면 갑자기 빠지고 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주식을 팔면 돌아서고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무너질 것 같을 때 샀다가 좋아질 것 같을 때 파는 굉장히 폭을 짧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하는 사람들의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겠나요? 이게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런 소위 트레이더스 마켓이 열리면 투자자들 돈 벌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돈을 벌지만 다수는 되게 시장에 편승해서 좋아질 때 돈을 벌게 돼 있는데 그러한 시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언젠가 확 줄여야 될 때는 주식을 시장을 떠나야 될 때는 경기가 확장기가 오고 그리고 기업이 좋아졌을 때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실현이 됐을 때 그러면 PBR이 트레이딩 PBR 기준으로 한 1.2배, 1.3배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올해 연말 연초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아까 말한 박스권 있다 갈 수도 있는 거 그 시간이 오겠죠. 그러면 정말 나는 투자의 소위 지평을 시간의 지평을 3, 4년 보고 있다. 그러면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굳이 뭐 이런 거 연말 연초 시장의 소위 변동을 대비하겠지만 사실 인간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구간 동안 어떤 흐름이 나올 거 아니면 소위 연말 연초 흐름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을 때는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다 생각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에 상반기까지가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더 다양할 것 같아요. 내년에 보시면 미국 선거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선거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책적 조합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줬는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연말 연초에도 개선이 잘 안 되면 아마도 내년 대선 정부에 상당히 화두가 될 것 같고 미국에 그렇게 되면 실적 전망치들을 많이 수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 높은 건 아니지만 어쩌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있지만 한번 딥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구간은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구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꿈꿨었던 거예요. 계단식 상승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수출이나 무역돼 있다가 계단식으로 개선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돌아섰다는 지표가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리면 보여지겠지만 이번엔 진짜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000년대 중국이 들어온 뒤로는 글로벌 경기 성장세가 돌아왔으면 한국은 무조건 기업들이 잘 됐어요. 이번에는 글로벌 OECD 가 돌아섰는데 이 구성 항목을 보면 미국이 좋아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려오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의 우리가 수출이 잘 되려면 중국이 수출이 좀 돼야 되는데 알다시피 중국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들 한국은행에서 무슨 말 했던 거냐면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 가을이 되면 올해 경제 전망 보시면 다 상저하고로 가을 되면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마치 우리가 막 리오프닝 뭔가 좋아질 줄 알았잖아요. 근데 리오프닝 됐는데 뭐 별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물론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좀 들어오니까 그에 관련된 소위 기업들은 좀 나아지겠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 뭐냐면 반도체예요.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서 약간 또 사람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러는데 심지어 전 세계 주식시장의 가장 대장주는 뭐냐면 애플이에요. 예. 애플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상징할 뿐더러 소위 IT 소비의 가장 핵심에 있는 건데 사실 중국의 소위 애국 소비라는 게 도대체 저게 뭔지 정체가 뭔지 정말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흐름까지 나오다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기업 실적 보시면 이렇게 좋아진다는 전망의 상당폭이 IT인데 이게 이만큼 좋아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엔 적어도 있어요. 내년에 한전도 흑자가 돼서 뭐 이렇게 된다 전망이 돼 있어요. 내년에 그렇게 뭐 제가 이래요. 이 말씀드리면 저도 좋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뭐 기자님 좀 오랫동안 알아셨으니까. 근데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거는 결국은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이익의 함수인데 기업의 방향을 좀 약간 조금이라도 좀 여러 가지 데이터로서 추론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상황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생각했던 시장보다 너무 약하다 말씀드렸죠. 지금 뭐 집값 빠진 거 없어요. 뭐 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좋아질 줄 알아요. 그 기대 수는 한참 못 미칩니다.